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투표가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새로운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14시간 동안의 투표가 끝나고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진행됩니다. 강정마을 주민 449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이 86%인 385표, 반대는 62표, 무효가 2표였습니다. 주민들이 지난 3월 임시총회 결과를 뒤집고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수용한 겁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마을에는 정부가 원하는 선택을 한 만큼 자신들의 요구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관함식에 참석해 그동안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하고 강정 주민 등에 대한 사면 복권과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마을 간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절차를 문제 삼아 이번 주민투표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표발이 23일 뒤에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너무나 잘못된 절차로 진행된 투표이기 때문에 이 의결 과정이 잘못돼 있어서 그 결과도 무효라는 어떤 소송을. 강정마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관함식을 계기로 정부가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킬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조사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시 농업인회관, 내일 오후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어 다음 달 중순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200명의 도민 참여단을 모집해 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9월 중순에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멘 난민들을 위한 자선기금 10,000유로, 한화 1,300만 원을 천주교 제주교구에 전달했습니다. 주한 교황 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어제 오전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열린 미사 강론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 조국을 떠난 예멘 난민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교황의 뜻을 전하고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그제 저녁 제주에서 예멘 난민들을 직접 만나 난민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했습니다. 우도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던 담수화 시설이 상수도관이 연결되면서 7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우도 주민들과 관광객, 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우도봉 중턱의 해수 담수화 시설. 정문은 굳게 닫혔고 유리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먼지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건물 안은 담수화 장비가 철거돼 텅 비었고 시커멓게 녹슨 관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처럼 방치된 건 지난 2011년 우도의 해저 상수도관이 연결된 이후 7년이나 됩니다. 담수화 시설을 이용해 해수 사우나를 개발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민간 투자가 없어 무산되면서 이처럼 방치된 겁니다. 해수 목욕탕 들어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걸 이제 나중에 그냥 어정쩡히 그냥 끝나 보니까 그러면 진짜 관리를 안 주고 있지 않냐 누가. 이에 따라 담수화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관과 작은 영화관, 작가를 위한 창작 지원센터로 활용해 우도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조성하자는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시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도 지역 주민들에게 상징성이 큰 재산인 만큼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물단지로 전락한 담수화 시설이 다시 한번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서귀포시는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동문로터리에서 동흥초등학교 사이 동흥로와 중산 간 동로 등 3개의 도로의 건축선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공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건축선은 도로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한계선으로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미관지구 내 10개 구역에 대해 도로 경계에서 1m 이상 이격하도록 건축선을 지정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영화 한 편 보려면 극장이 있는 인근 도시로 원정을 다녀와야 합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상업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는 시장 여건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영화관을 짓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5만 명이 조금 넘는 옥천군. 영화를 보려면 극장이 있는 대전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한 곳뿐인 영화관이 문을 닫은 이후 무려 30여 년 동안 새로 생기지 않은 탓입니다. 왕복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가서 또 걸어야 되고 해서 옥천에 만약에 영화관이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이 불편했죠. 다음 달 2일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참다 못한 옥천군이 자체 예산 11억 원에 국도비 지원을 더해 지은 영화관이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매점은 물론 각각 31석과 61석 규모인 상영관 2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관은 61석을 갖춘 3D 겸용으로 도시극장처럼 입체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고 개봉 시기도 도시와 비슷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운영은 추가 지원 없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는데 수익금의 40%는 지역에 환원됩니다. 60% 정도는 그 영화관 자체 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30% 정도는 군 세외 수입으로 충당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우리 공원 기부. 지자체 예산으로 지은 영화관은 충북에서 2번째. 지난 2016년 먼저 문을 연 영동은 관람객 15만 명을 넘어서며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800만 원의 수익이 군에 돌아왔습니다. 현재 매출 대비해서 수익률은 한 10% 정도 되고요. 영동 영화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원금 없이도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화관이 없는 지역은 충북에만 6곳. 보은군은 내년에, 단양군도 내후년쯤 직접 영화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보관소가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진귀한 씨앗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인데요. 무게만 무려 23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동 MBC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상설 전시관입니다. 야자수 열매와 비슷한 둥글게 생긴 거대한 씨앗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른이 한 손으로는 들기 힘들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인 코코드메르입니다. 수목원이 지난해 수집한 것으로 길이가 45cm, 넓이 30cm, 무게는 23kg에 달합니다. 순나무 꽃술은 25cm나 됩니다. 암수 각각 생긴 모양이 특이해 섹시한 열매로 불리는 코코드메르는 지구상에서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세이셜 공화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씨앗입니다. 식물 유전자원을 국민들께 알리고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종자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큰 씨앗인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난초가 식물 우란에서 가장 큰 코코드메르까지 수목원은 앞으로 만여 종의 야생식물 씨앗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또 방문자 센터에 시드볼트 체험관을 만들어 다양한 씨앗의 종류와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종 다양성이 지금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시드볼트의 식물 유전자원을 저장함으로써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코코드메르 열매 같은 희귀종자 전시회는 연중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네, 더위를 식혀줄까 기대했던 12호 태풍 종다리는 어제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겠으니까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흐리고 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는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무더위가 잠시 해소가 되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고산은 현재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 오늘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도 풍랑예비특보가 발표 중이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모레에도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고 밤한때 남부와 동부,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이도 이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4살 이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실 직원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아파트 외벽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 27살 이모 씨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발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한 골목길에서 60살 강모 씨가 승합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강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 개체수 파악 장비인 유문 등에 잡힌 모기는 평균 50여 마리로 지난해의 절반,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3도에서 28도의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모기알과 유충이 30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외 제주도민증 발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외 제주도민증 발급자는 3,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해 연말까지 전체 발급자 수가 8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다른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본적이나 원적이 제주도일 경우 제주도민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 제주도민증을 소지하면 항공기와 여객선,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낮지만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은 1,80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2.9%를 차지해 전국 평균 36.4%보다 3.5%포인트 낮았습니다. 제주도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7%로 서울과 광주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았지만 기획과 예산, 인사 등의 주요 부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면세점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세관은 올 상반기 도내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늘어난 1조 6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면세점은 7,863억 원으로 56.4% 증가한 반면 내국인 면세점은 2,819억 원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제주도 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전국의 남녀 3,000명을 조사한 결과 제주와 강원 지역의 권익지수가 43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권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1.6점이었는데 권익지수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과 부당대우 경험 여부가 반영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